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암호화폐 가운데 중국의 캐나다인 짜오창펑이 운영하는 바이낸스, 중국어로 삐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케이먼 군대에 등록되어 있고 사무소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335개 암호화폐가 상장되어 있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또 2017년에 바이낸스 코인이라는 자체 암호화폐도 만들었습니다. 총 발행량은 2억 개입니다. 2021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시가총액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망명한 중공보 고원구이는 바이낸스 짜오창펑이 스위스의 한 은행을 인수하려다 실패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스위스의 은행감독위원회가 그에게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딱히 회사는 없다, 세상 천지가 회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활동 근거지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에 가면 미국, 일본에 가면 일본, 전 세계가 근거지라고 말했습니다. 종업원은 있냐고 하자 언제든 연락이 가능하다는 기상천외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스위스 은행감독위원회는 그의 은행 인수를 거절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암호화폐뿐 아니라 미 달러화를 대신하는 BUSD라는 화폐도 사용합니다. BUSD를 1대1의 비율로 달러로 출금할 수도 있었습니다. 미 달러화를 사용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미국이 이를 추적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미 달러화를 베이스로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어마어마한 액수가 달러화로 거래됐습니다. 바이낸스는 그래서 전통적 은행 또는 비트코인과 함께 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 화폐라면 은행이 서포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는 미국 사법부의 요청에 따라 과거 한 달 동안 20개 은행으로부터 거래 거절을 당했습니다. 고원구이는 이렇게 거절당한 바이낸스 화폐가 어디로 갔는지를 폭로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 화폐는 인출이 불가능한데 화폐 60%를 중국 공산당이 빼앗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고원구이는 암호화폐는 은행이 없으면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예치도 할 수 없고 인출도 불가능해 화폐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낸스는 한마디로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원구이는 또 헝다로 대표되는 중공부동산 채무위기는 서방에 대한 초한전이며 화폐 전쟁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헝다 사태는 미국 채와도 연동돼 있어 미국이 여기에 물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헝다의 부채가 3천억 달러 규모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헝다는 유럽의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같은 국가들이 서로 보증을 해줘 융통한 돈이 많다고 그는 폭로했습니다. 슈자인의 아들은 미 캘리포니아의 재산을 처분했고 슈자인은 자가용 비행기와 그림을 팔았는데 이는 원해서가 아니라 강요당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고원구이는 슈자인도 마윈처럼 중국 공산당에 잡혀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공산당은 스탈린처럼 깡패나 다름없어 지령을 내리면 모두가 벌벌 떤다면서 슈자인 일가가 완전히 통제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해외 재산 등 모든 것을 처분해 돈을 만들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헝다의 재난은 공산당의 무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모습을 드러낸 마윈의 경우도 언급했습니다. 요트 풍경 가운데 창 너머에서 담배를 문 채 마윈을 지켜보고 있는 두 명의 중국인이 모습이 노출됐는데 순식간에 사진이 삭제됐다고 말했습니다. 고원구이는 자신도 마윈의 것과 같은 요트가 있어 아는데 요트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울 수가 없다면서 그들은 공산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윈이 골프를 칠 때 주변에는 중공군 해군 티셔츠를 입고 있는 이들이 감시했다면서 이들은 모두 중공의 특수요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들 헝다에만 주목하는데 또 다른 부동산 업체 롱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헝다와 롱창은 서로 자산을 사고 팔고 있다면서 헝다가 판 헝다 자동차 주식을 인수한 게 롱창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회사는 서로 짜고 투기를 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또 홍콩의 4대 재벌 중 하나로 쪼다폭 신세계 집단을 창업한 정유통의 경우 일가 3대가 헝다의 공매도,
고리대 같은 분야에서 공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고원군은 헝다 사태를 두고 중공이 서방을 인질로 잡아 벌이고 있는 돈의 전쟁이자 초안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은 헝다뿐 아니라 롱창, 후리, 허성 창잔, 류청, 완다 등도 초안전의 도구이자 공산당의 돈 주머니로 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다의 경우 미국의 영화체인 AMC와 뉴욕 센트럴 파크에 있는 1,600건의 부동산을 처분한 돈을 그대로 공산당의 주머니에 가져다 바쳤다는 게 고원구의 얘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공의 디커플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미 뉴욕 증시에 상장된 디디 출싱이 2022년 3월 홍콩으로 옮겨 재상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공 당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 내 빅데이터를 보유한 업체가 왜 미국에 가서 상장을 하느냐? 뉴욕 증시에서 철수해 홍콩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디디 출싱은 차량을 부르는 앱을 운영하는 회사로 중국 내에서는 운전기사 500만 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디디 출싱은 중국 공산당 100주년 바로 직전인 6월 30일 슬그머니 미국으로 건너가 상장했습니다. 레노버의 창업자 류찬재의 딸 류칭이 디디 출싱의 CEO인데 배경이 있으니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공산당의 승인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진작부터 미운 털이 박혔는데 결국 5달 만에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미 CNN은 디디 출싱의 행동이 상당한 상징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공 기업이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큰 돈을 버는 시대의 종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디디 출싱의 뉴욕 증시 퇴출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에 상장된 중공 주식들이 크게 폭락했습니다.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중공 주식을 중가이구라고 하는데 이게 중가이구가 됐다고들 조합권에서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개념의 개자 대신 거지를 의미하는 글자를 써서 한마디로 중공회사가 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뉴욕 상장 중공 주식의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동안 증발한 시가총액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타이완 매체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단 하루에 무려 6조 600억 타이완 달러, 타이완 중앙정부 예산 3년치에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한 회사가 30%, 7개 회사가 20%, 87개 회사가 10%, 146개 회사가 7%, 185개 회사가 5% 내렸습니다. 뉴욕에 상장된 중공 회사들은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퇴출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당국 통제도 제대로 안 따르고 멋대로 돈을 벌려 하느냐, 공동 부유에 사용할 돈을 내놓으라면서 뉴욕 증시에서 철수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가에서는 당장 디디 출싱 다음 퇴출 대상이 어디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징동, 넷이즈, 그리고 니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증권기업이 SEC, 증권거래위원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빨리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노펙, 중국 해양석유 등 기름 세통이라 불리는 석유업체, 3대 통신사 등이 해외 증시로 가자 외국인들은 마냥 신기했습니다. 여기에다 알리바바, 텐센트도 뛰어들었습니다. 인구 대국의 대기업이라 기대가 무지 컸습니다. 지금은 TSMC가 1등이지만 과거는 텐센트의 시가가 아시아 기업 중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중공 주식은 해외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중국 내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커서 정상적인 시장 예측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말고도 중공에 된 나라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국영 자본 투자사 테마섹 홀딩스는 최근 보고서 하나를 내고 앞으로는 중공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공이 IT 기업부터 교육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기업들을 두들겨 잡기 때문입니다. 테마섹 홀딩스는 중공기업에 투자했다가 한화 12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테마섹 홀딩스는 특히 중공의 교육기업에 투자했다가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봤습니다. 중공 14억 인구의 교육률이 높으니 당연히 유망하다 싶어 투자했는데 시진핑 당국이 설마
교육업까지 두들겨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증권과 월가의 로맨스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시진핑과 월가 양쪽이 이혼에 합의하는 모양새입니다. 증권과 세계는 돈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